안녕하세요. 오늘 할 거는 이제 용신이 잡혀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안 되고 문제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용신이라고 사주를 공부하면서 그 용신이 뿌리가 튼튼하면 이상하게 안 좋을 때도 잘 피어요. 근데 뿌리가 약하면 잘 될 때도 별로 안 피게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 예하고 요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죠. 용신 구하기도 힘든데 구해놓은 뒤에 거 가지고 분석하자 이러면 머리 다 아프죠. 근데 요 정도는 미리 알고 가야지만 좀 더 나을 거예요. 어차피 용신론을 공부를 더 하다 보면은 좀 더 가면 이제 간목일 때, 을목일 때 각 계절별로 다시 또 다 구분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일단 미리 알고 할 건 있죠. 자, 이제 이러한 사주는 이 사람은 성공했단 말이죠. 보통 경금일간은 이건 이제 미리 알아둬야 돼요. 경금일간에 봄에 태어났죠. 그럼 얘가 힘이 약해요. 그런데 이렇게 신의 기운이 있고 경의 기운이 있으면 튼튼해지죠. 경금은 항상 이거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대장간이요. 불로 항상 때워야 돼요. 그래서 경금이 제대로 어떤 구색을 갖추려면 항상 이 정화가 와야 돼요. 여기에다가 겨울 태생이면 또 병도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경금에는 항상 이 정화가 필요한 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볼 때 경금 이러한 사주의 정화로 재련을 하자 잡았는데 이 정화가 묘 위에 있어요. 그래서 목생화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해마저 해묘미 합해서 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참 뿌리가 튼튼해요. 물론 여기 넘어서면 신자 합수되니까 이렇게 안 좋아지지만 얘는 아주 힘이 있죠. 용신이요. 그래서 이 사주가 이렇게 비록 운세가 순이 오고 금운이 오고 한다 하더라도 무난히 잘 지나가면서 성공을 했어요. 자, 이런 사주에 볼 때는 여기 특히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개해운, 특히 개운 나빠지겠죠. 인도 나빠지는데 불구하고 무난히 잘 피해가면서 최소한 옛날 시대에 관찰사는 돼요. 그러니까 용신이 튼튼하면 운이 아무리 안 좋을 때도 최소한을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그 기본 틀이 있죠.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이 사주도 운은 똑같이 흘러가요. 지금 여기 나온 이 운과 같이 흘러가는데 정화를 잡았단 말이죠. 똑같이. 그래서 뿌리를 여기에 뒀단 말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신과 진마저 거의 같아요. 뿌리가 여기 있었는데 얘가 묘유충 하면서 깨트려 버려요. 그럼 정화를 도와줄 데가 없는 거예요. 얘 하나 있는 거 얘는 건너서 도기 참 힘들고요. 또 얘마저 이렇게 그걸 당하고. 그래서 이 양반은 운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참 소위 말해서 폐가하고 망신하고 혼자 돼가지고 마지막에 아주 이제 비참하게 사망하게 되죠. 그 이제 이 차이를 보면 이거죠. 아, 용신이 정확히 뿌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기왕이면 용신이 뿌리가 있으려면요, 자기가 똑같은 동기가 있던가 자기를 도와주는 게 있어야 돼요. 요건 자기를 도와주는 거죠. 근데 요거는 용신이 있어도 도와줄 건덕지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힘들어진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 사주예요. 신일간에 사유합금되죠. 보통은 여름에 태어나면은 당연히 그냥 수를 잡는데 이 사주는 전체 위를 봐도 다 금수고 연지도 금이고 이것도 사유합금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금하고 수기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오화가 약해져요. 그래서 오화를 용신으로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오화의 뿌리가 도와주는 게 아예 없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이 양반은 상당히 힘들었죠. 물론 운이 나쁠 때 더 힘들죠, 굉장히요. 근데 이 사주는 또 특이한 게
비슷한 사주에 이 양반은 또 크게 성공했어요. 차이는 요거 하나였어요. 사유합금이냐 아니면 오냐. 근데 이 사주는 용신을 아까는 여기서 이걸 잡았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요걸 잡게 돼요. 요 오는 좌우 사방 봐도 도와줄 게 없고 요 뒤에 오는 목생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오화는 뿌리가 있죠. 그래서 운이 나쁜 대로 흐르나 좋게 흐르나 역시 이 양반 쭉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요. 만약에 이러한 케이스에 운마저 좋았으면 아주 잘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용신이 뿌리가 없으면 상당히 흔들리게 돼요. 두 번째 얘기는 이런 거죠. 용신이 원래 용신은 한 개거든요. 근데 이제 병화를 잡다 치자고요. 근데 이 병화가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뭐 사방이 있다. 이 용신이 똑같은 용신이 몇 개 사방이 있다. 그 오행이에요. 이러한 경우에는 용신이 많으면 사람은 그러니까 사방이 얘기를 듣고 막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갈팡질팡하게 되죠. 이런 사주가 누구냐니까 이제 있다 보면 알지만 그게 이제 고정 황제 사주가 된 거죠. 부인 말도 맞고 아버지 말도 맞고 아주 갈등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얘기의 초점이 이거예요. 용신이 기왕에 잡혀도 그 뿌리가 튼튼하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게 있어야지만 그게 안 좋을 때도 최소한은 버텨낸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 없이는 안 좋을 때는 아주 안 좋아지고 잘 될 때는 펴봤자 크게 못 피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그 격을 구하면 사람의 기본의 그릇됨이 나오는데 얼만큼 잘 피냐 볼 때는 용신을 가지고 이 용신이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런데 피치 못하게 이러한 케이스에 잡았는데 이 오화가 왼수지요. 얘가 없었다면은 그냥 종하지 자기로요. 아니면 일로 종할 수도 있는데 종할 수 있는 사주가 얘 하나 때문에 못 돼가지고 계속 꼬인 케이스. 이 케이스는 시간 차이 해봤자 바로 다음 시간 1시간요. 그 시간에 나와서 엉뚱하게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 구분인데요. 시가 실제는 자기가 태어난 시간 정확히 알기가 좀 힘들어요. 왜 힘드냐니까 60년대 초반까지 시계에 있는 집안 많지 않아요. 저기 시골 가면 정말 시계 더 없었다 봐야 돼요. 서울 정도 되지만 그나마 시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시간도, 자, 해방 전까지는 이제 일본 동경시 쓰다가, 그 다음에 이승만 씨가 잡은 뒤에는 동경원 씨로 해가지고 다시 대전시 쓰다가, 다시 그 미국에서 온 맥시라는 분이, 맥시 아세요? 예, 맥시가, 맥아서 씨가 전쟁을 하는데, 공격이니까 일본에서 뭐 군함 와라 몇 시까지 항상 30분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아니 그러면 이게 시간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시간 같이 합쳐. 그러니까 6.25를 거치면 다시 또 동경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미군 산하에 이제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으니까 그 동경시가 어떤 군사적인 걸로 이제 많이 썼던 건 그동안이에요. 잠시 또 바꿔봤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금 아예 그냥 동경시로 돼 있죠 자체가. 그 시간도 애매모호해요. 근데 이러한 경우, 왠지 이제 내 사주가 이거라면, 왠지 나는 다음 시일 거야 라고 하고 싶거든요. 모든 사람 심리가요. 그러면 나는 다음 시인 걸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마음먹기 달려있는데, 괜히 여기에 매몰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대한 부분도 애매모호하고, 또 내가 아는 분은 시간을 자기 정확히 한대요. 태어나서 가만히 시계를 보니까 조그만 바늘은 여기 있었고 작은 바늘은 이쯤 있었대요. 그러니까 몇 시일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웃긴 얘기도 있는데 그 시라는 건 거의 몰라요. 병원서 탄생을 했다면 또 모르고 두 번째는 제가 이 얘기하면서 잠시 이제 웃긴 얘기 할 건데 그 형법에는요 이제 이런 기준이 있어요. 사람이 탄생을 하는데 한국법에요. 전부 노출한 거, 발가락까지 탁 나온 거, 이거를, 이제 그 탄세로 보느냐. 여기부터
사람을 봐야 되냐? 아니면 일부, 요만큼 머리카락만 남은 사람을 봐야 되느냐? 전부 노출이냐, 일부 노출이냐 이거거든요? 그럼 사주에서 기준이 뭐냐 하는 얘기거든요. 볼까요? 법에서 전부 노출이냐, 아니면 일부냐 가지고 막 논쟁이 있는데, 그러면 사람의 태어난 시 가지고 정확히 논쟁한다는 사주에서 이 기준이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런 말 나와요. 아, 시간도 골치 아픈데 왜 따지냐고? 따져야지요. 사주에서 이 출생은 언제냐? 출생이 세상을 나온 거 아니에요. 나왔는데 기준이 이거냐 아니면 이거냐? 둘 다가 아니고 탯줄을 잘랐을 때예요. 왜냐니까 탯줄을 자르면서 처음으로 호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체와 분리돼서 모체에 영향 없이 자기 스스로 호흡할 때 이때를 원래는 탄생으로 봐요. 이때가 지금 출생이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호흡을 하겠죠. 근데 이런 차이인데 또 다른 분들은 아니겠죠. 어떤 분들은 한 이거다 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아이를 낳고서 또 의식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시골 가면요. 옛날에 한 70년대, 60년대 보면은 조산원 많잖아요. 그러면 일제시대도 많았었고요. 태어나가지고 애 뭐 바빠 죽겠는데 한 30분, 40분 지나다 보면요. 한숨 돌리고 시계 보거든요. 아주 옛날 시대예요. 요새야 뭐 탁탁 다 나오지만은 한 50년 전만 해도 더 한 55년 전이요. 6.25 때. 6.25 때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시간 몰라요. 낳고서 막 도망치다 보니까 아참 대충 낮에 언제였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낮에 사이렌 울리고 애를 낳다가 도망치다가 보니까 밤이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정말 찾기가 힘들죠. 하여튼 이제 이런 문제. 또 어떤 분은 아침에 밥을 먹고 이게 50년에서요. 53년까지는 이런 일이 많아요. 아침에 밥을 먹고 폭격소리 나서 막 이제 다시 또 피난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배가 아팠는데 도망쳐서 산에서 애를 낳고 싹 숨어 있다가 밖을 보니까 컴컴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2시부터 6시까지인데 도대체 이 시간을 알 수 없잖아요. 이래서 도무지 옛날 분들의 시를 정확히 맞추기 힘들어요. 이러면 이제 추론하죠. 머리 감아. 자는 습관. 아니면 아버지 먼저 사망했어요. 멋진 사망했어요. 두 분 다 계신데요. 그분도 안 가요, 그거. 두 분 다 계신다면 어떻게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요새 아이들은 뭐 이렇게 눕히기도 하고 사방 눕히는데요. 옛날에 아이가 보통 보면은 어머니 한 분이 있으면 애가 1살 터울로도 한 4명, 5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막 찡겨 자다 보니까 마음 편히 못 자요. 좁은 그 피난 시절에 좁은 방에서 자려면요. 당연히 숨 안 막히는 옆으로 자야 돼요. 그 자는 습관도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시간이 애매모호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주도 모르는 분이 많지요. 이방인이 되신 분들은 사주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이 되신 분들은 자기 사주는 너무 안 맞다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사주를 알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이것도 말고요. 사주를 또 어릴 때 부친이 고쳐버려요. 요때 사주가 나쁘기 때문에 날짜를 바꿔버려요. 그 새로운 사주로 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시골 가면은 특히 언제냐니까 54년부터 70년 전까지 시골 가면 이 출생, 요 동네 사람들이 참 묘한데 어떻게 신고했느냐. 6.25 때 많이 사망해봤죠? 또 이때 병이 많고 태어나가서 보통 한 1년 뒤에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무슨 병이 있는가 없는가 쭉 검토하고 1년 뒤에 신고하다 보니까 1년 지나서 애가 하나만 기억하는데 애가 하나, 둘, 셋, 넷 하다 보니까 걔가 대충 언제쯤이야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일을 모르는 분들이 또 많아요. 심지어는 저희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누나하고 생일이 바뀐 것 같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뭐 옛날에 시골에서 50년대, 60년대 살기 힘든데 얘 생일이 언젠가 그거 기억하기 다 힘들죠. 예, 요 사주는 이게 적천수에 나오는 이제 한 예인데
그대로의 책을 설명한다면은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들어요. 왜냐니까 여기에서는 이 사주 자체를 보고서 너무 덥고 건조해서 술을 잡았다 했단 말이죠. 이 책에서는. 이 고대 문헌책인데, 근데 저는 이러한 경우라면 반대로 종한다라고 봐요. 아예 자기의 기운 전체로 다 토로 몰리고 밑에도 화토되니까 당연히 이걸 종한다 봐야지. 이거 가지고 이것이 맞다 하긴 힘든 얘기죠. 근데 이 사주가 묘하게도 이때 잘 살아왔대요. 그러면 여기 풀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건대 이게 아니고 이 다음 시가 아닐까, 아니면 전시든가. 이 다음 시라면 미시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아니 그 다음 시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책에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임술운에서 술 중에 옷을 합해서 화재로 집에 불나서 일가족이 다 사망했다라고 된 사주, 옛날 사주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건 그 책에서 이게 나와 있지만 나는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때가 잘 피어왔으면은 어떻게 이것이 용신이 될 것이냐. 나는 오히려 용신을 안 본다는 얘기, 저는요. 그러니까 고대 문헌에 나온 글을 가지고 그대로 다 맞다 하기 힘들거든요. 물론 상당히 이름 있는 책이고 한 시대를 확 획을 연해자평 이후에 하여튼 적정수란 책으로 큰 맥은 그었지만은 이것이 다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원리가 좀 안 맞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예를 가져왔는데 중요한 건 이때 사망했대. 그럼 시가 이것이 아니고 다른 거 다 할지라도 이렇게 옷이 합하게 되면 화세가 강해져서 보통 화재로 사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로 삼합돼서 수가 강해지면 저번에 그거 있잖아요. 뭐 푸켓 이렇게 막 난리 나듯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데 천재 집에는 사주에 사망수가 없는데도 당해요. 비행기를 타고 다 가다가 야, 이 비행기가 요번에 장마 치고 할 때 막 천둥 칠 때 막 흔들거리는데 잘못하면 가겠다 하늘로 이랬는데 조용히 내려오더라고요. 그럼 이때 운은요, 앞에 조정하시는 이분하고 기장분하고 그 다음에 저 하늘 천재 기후하고 관제탑 문제지 내 개인 사주 문제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억측이 아닌가. 두 번째는 요거와 똑같은 운으로 흐르게 돼요. 이 사주라면 조금 이해가 가죠. 이건 종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니까 지지에 신도 있고 수도 있죠. 이래서 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종하기 힘들죠. 근데 자를 용신 쓰려고 하니까 이 자가 이렇게 좌우 충되고 이렇게 충되고 또 이렇게 공격받아요. 이래서 이 자를 용신을 쓰기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신을 쓰자라는 얘기거든요. 비록 더워서 술을 쓰고 싶은데 얘가 너무 공격받으니까 얘를 쓰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얘는 유의 토생 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 그래서 운세가 금수운을 흘렸으니까 참 잘 피었다 이 얘기죠. 사주로 볼 땐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요. 그래서 여기서 한 얘기가 이거죠. 용신을 더워서 술을 잡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좌우 상하 공격이 너무 심하면 피해서 잡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용신은 좀 힘이 있고 튼튼한 곳에서 찾아라 이러한 개념이죠, 이게.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말이 많아요. 그러면 신을 썼으면은 토운도 좋겠네요. 뭐 금도 좋겠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자리를 피해서 잡았으니까 실제는 이 양반은 전체가 금수가 오면 좋은 거죠. 좋기는. 그런데 여기 위치를 잡았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 사주를 보면은 또 여기 좀 재밌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오행 따지고 그냥 통변만 따지면은 간단히 보고 어이구 이 금이 목을 극하니까 이것이 아주 강하네 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안 그렇고 실제는 지지에 있는 것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이 아주 강한 사주예요.
오히려 이 신금은 뿌리가 없으니까 아주 약해요. 그러면 얘를 도와줄 때의 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처음에는 경은 도와줘요. 이는 나쁘겠죠. 기토는 토생 금돼서 도와주고요. 축토도 아주 좋았단 말이죠. 무도 좋고, 이 자는 금의 기운을 빼서 목의 기운을 도와주니까 좀 혼란기죠.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온 게 정운이었어요. 정하고 신이 오니까 이게 참 묘한 게요. 신에 정이 와서 용신과 안 맞으면 엄청난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때 사망하지요. 물론 여기에 써 있는 인물들은 거의 다 200년 전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배합 문제에서 안 좋은 건 크게 온다. 그런 개념이죠. 이 사주는 그냥 이제 쉽게 보면 돼요. 을목의 겨울 태생인데 추워서 화를 잡는데, 자, 추워서 잡는다 할 때는 병을 잡아야 줄어요. 두 번째는 경금을 재련해야 된다 이러면 정을 잡고요. 추워서 잡을 땐 대부분 다 병화거든요. 그래서 병화를 잡았는데, 그러면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중에도 병화가 있는데 얘를 잡지 왜 얘를 잡느냐. 얘는 위에도 공격이고 얘도 전투예요. 근데 얘는 아래에 공격은 받지만은 최소한 얘와 얘는 싸우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임수가 또 얘를 공격하기 힘들고 너무 머니까 이래서 여기를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양반도 운이 맞을 때 참 잘 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용신을 잡는데 그 용신의 위치에 따라서 큰 변화가 오게 돼요. 아까 얘기해도 용신이 뿌리가 없으면 흔들리죠. 근데 이 병화는 여기에는 뿌리가 없지만은 해 중에 숨어 있는 간목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오화도 있어요. 이러니까 약할 것 같지만 이렇게 뭔가의 뿌리를 두고 있죠. 이러니까 오히려 괜찮고, 이러한 케이스 아예 뿌리가 없으면 그냥 완전히 흔들리죠. 근데 이 사주에 만약에 인운이 왔다, 세운이나 대운에서, 그럼 인신충이 돼서 아주 흔들리게 되죠. 운에서 오가 왔다, 얘가 예화충이기 때문에 물론 나쁘지만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인이 훨씬 나쁠 때죠. 그래서 용신은 충하면은 아주 안 좋아져요. 그게 이 얘기예요. 용신을 충할 때 아주 안 좋다. 동시에 이 사주에서 저기 병을 된 것을 충시켜버리는, 물론 간은 충이 안 하지만요. 극한은 인이 오던가 아니면 이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신이 오거나 병신 합세되거나 이러면 상당히 안 좋아지죠. 과거 어떤 출마, 선거할 때 어떤 분이 그 해에 하필이면 용신이 사라질 때 합돼가지고 그때 출마해서 그 해가 안 됐더라고요. 물론 그걸로 다 정답을 잡을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러한 개념이죠.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되고 이것도 달리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논쟁거리는 돼요. 이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